안녕하세요, 김병선입니다. 오늘은 옛날 보험 리모델링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리모델링을 할 때는 항상 예전에 가입했던 보험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영업사원 입장에서 지금 보험 시장은 사실 리모델링 시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보험을 어떻게 하면 해지시킬까 하는 관점에서 리모델링을 바라보는 설계사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모든 설계사가 그렇진 않고요. 예를 들어서 고객분이 30만원 정도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요. 예전 보험에. 그래서 이거를 보니까 내가 부족한 것만 좀 보완해 드리려고 하니까 5만원 정도밖에 신규 계약을 창출을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수수료도 낮아질 수밖에 없으니 기존 보험을 해지시키고 신규로 넣으면 30만원 가까운 돈을 내가 청약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머리가 발달하는 설계사들이 많아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일부의 설계사들 이야기이긴 하지만 여기에 당하는 고객분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 옛날 보험을 살펴보면 사망보험에 대한 보장이 있고요. 사망보장. 그리고 암, 뇌, 심장에 대한 진단금을 가지고 계십니다. 수술 특약도 가지고 계시고요. 입원 특약도 가지고 계시죠. 실비 가지고 계시고요. 그쵸? 그리고 대부분의 보험이 80세 만기인 경우가 많아요. 주기약 빼고는, 사망에 대한 것 빼고는. 그쵸?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설계사가 바라볼 때 사망보험금은 필요 없잖아요. 그쵸? 암진단금이 좀 보장 내용이 적네요. 또는 뇌출혈이나 급성심근경색은 보장 범위가 너무 좁으니까 새로 나와 있는 뇌졸중이나 뇌혈관 질환 진단금,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금 또는 수술비 이런 거 좋은 거 많으니까 그걸로 가셔야 됩니다. 수술 특약 1~3종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또는 입원 특약 이거는 입원도 오래 안 시켜주니까 해지해야 됩니다. 그렇죠? 착한 실손 보험으로 무조건 비용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80세 만기 너무 짧으니까 안 돼요 라는 식으로 해서 보험을 갈아태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쵸?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스스로 균형을 잡지 못하면 거기에 휘둘린다라는 거예요. 일부 설계사들이. 그쵸? 그래서 이렇게 일부 잘못된 설계사들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보수적으로 리모델링을 접근해야 된다. 그쵸? 이렇게 꼭 반드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사망보장, 굉장히 중요한 보장인 건 다들 알고 계시죠? 그쵸? 연세가 드시면 상조보험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신데 상조보험은 정말 많이 부실해요.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회사가 부도가 났고 원금도 보장을 못 해준 회사가 굉장히 많은 게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 종신보험에 들어가 있는 사망보장금은 예전에 가입하셨다면 정말 적은 금액을 내고 많은, 그래도 못해도 3천만원, 5천만원 진단금을 사망보험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장례를 치르고도 남죠.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가져가셔야 되는 거고요. 3대 진단금에 대해서 이거는 조금 이야기할 게 많지만 암 진단금, 그리고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암 진단금에 대해서는 진단금이 적을 경우에는 더 넣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내 나이가 이제 은퇴를 바라본다. 그럴 경우에는 진단금이 그렇게 내가 소득활동기처럼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진단금의 의미는 치료비의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우리 가족, 내가 암에 걸렸을 때 우리 가족들의 생활비거든요. 그렇죠? 근데 내가 어차피 소득활동이 끝난 상태라면서요. 이 좀 있으면 끝날 거라면서요. 그러면 사실 진단금이 많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이해가 가시죠? 물론 조금 부족하다면 그 부분만 추가하면 된다는 겁니다. 또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보장 범위가 좁잖아요. 뇌졸중, 그 뇌경색도 보장이 안 되고 기타 뇌혈관 질환도 보장이 안 되고 심장은 협심증이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특약만 보완하면 돼요.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뇌출혈, 뇌출혈은 이건 뇌경색에 걸리면 지급도 안 되니까 안 좋은 특약이니까 해지하세요. 그리고 뇌혈관 진단금만 넣으면 됩니다. 그래놓고 한 2천만원 가입시켜줘요. 그리고 수술 특약은 회마다 지급되는 거라고 수술 특약도 한 2천만원 넣어줍니다. 이게 옳은 걸까요? 보장 범위가 넓은 건 맞아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특약인 거는 분명하지만 우리는 뇌출혈 걸렸을 때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기 때문에 진단금이 많이 나와야 돼요. 실제로 뇌출혈 특약은 보장 범위가 좁은 만큼 보험료도 굉장히 쌉니다.
그래서 뇌출혈을 뭐 2천만원, 3천만원 넣어주고 뇌졸중도 넣고 뇌혈관도 넣는 거예요. 복층 구조로 설계해야 보험료도 낮출 수 있고 최악인 뇌출혈이나 급성심근경색에서는 진단금이 많이 나오면서 협심증이나 기타 혈관 질환에서는 적당한 보험료가 나오는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요거는 그렇게 되니까 무조건 해지하고 새로 가입한다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보완으로 조금만 더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수술특약, 우리 옛날 보험에서 1, 2, 3종 수술특약 가지고 계시잖아요. 지금은 1에서 5종 수술특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종, 5종이 더 생긴 게 아니라 1, 2, 3종 수술특약이 조금 더 세분화된 것 뿐이에요. 그쵸? 근데 예전에 수술특약에서 굉장히 좋은 특약들이 많은 거 알고 계시죠? 대표적인 게 2종의 치조골 수술특약이 들어가 있어서 임플란트를 고리식 했을 때 보장이 되는 특약도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수술특약은 굉장히 좋은 특약이니까 해지할 필요가 없어요. 나머지는 우리가 실비가 커버해주니까 지금 1, 5종 수술특약 욕심내지 않아도 충분합니다. 그쵸? 입원 특약도 마찬가지예요. 입원 특약, 입원 많이 안 시켜준다라는 관점으로 이야기하는데 치매로 요양병원에 입원해도 입원비에서 보장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3만원이 들어가 있으면 4일차부터 나오더라도 한 달에 30일이죠? 그쵸? 또 우리 1년 내도록 입원하잖아요. 그러면 3일 빼고 다 나오는 건 물론 아니겠죠. 120일 또는 180일 나오고 면책기간 또 있고 또 나오는 거겠지만 굉장히 많은 금액을 여기에서 지급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가입하신 분들이라면 입원 특약을 계속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물론 저도 효율성에 따라서 신규로 넣어드리진 않지만 과거에는 비싸지 않았기 때문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입원 특약을 계속 가져가야죠. 그쵸? 실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비는 고려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실비 영상을 올려놓은 게 많이 있는데 실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5년 갱신 또는 3년 갱신 실비가 있고 지금은 착한 실손 내년 7월에는 요것도 개정을 앞두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보장을 받으시다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이제 갱신이 굉장히 많이 될 거라는 말이죠. 실비는 정말 중요한 게 보장이 좋니 안 좋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오래 가져갈 수 있냐가 중요해요. 근데 내가 지금 보장이 좋은 실비인데 이거 나 조금 더 갱신하면 진짜 오래 못 가져갈 것 같아.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시는 좀 연세 있으신 분이라면 내년 7월 전에 착한 실손으로 전환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또는 내가 신경계통, 정신계통으로 병력이 생기기 전에 착한 실손으로 전환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 조금 더 전문가랑 담당 설계사랑 상담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80세 만기, 이건 제가 지난번에 리모델링 컨텐츠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80세 만기면 절대 짧은 게 아니에요. 물론 신규 보험을 80세 만기로 하면 이거는 조금 잘못된 거겠지만 과거에 가입한 게 80세 만기다. 해지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관점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소득활동기의 진단금이 중요하지 그 이후에는 80세까지 진단금으로 보장을 받으면 충분해요. 나머지는 이제 건강보험에 맡겨야 되고요. 내 연금에 맡겨야 되고요. 실비를 오래 유지할 수 있다면 실비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80세 만기라고 기존 거를 해지하고 가져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보험은 정말 보수적인 관점에서 반드시 바라보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진짜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보통 이렇게 많이 부족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출혈로 돼 계신 분 또는 뇌출혈 또는 뇌경색으로 돼 계신 분은 뇌혈관 진단금을 조금 넣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급성심근경색으로 돼 계신 분도 협심증을 보장받기 위해서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금을 1000만원이라도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술비 같은 경우에 조심하셔야 돼요. 뇌혈관 질환 진단금,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금 1000만원, 각각 1000만원 넘으면 이거는 지급하고 끝이잖아요. 근데 수술비는 할 때마다 지급해줘요. 그래서 설계사들이 뇌혈관 질환 수술비, 허혈성 심장질환 수술비를 굉장히 강조하면서 회당 지급해주기도 하고
보험료도 훨씬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엄청 많이 넣어주고 나머지 특약을 줄이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 질환 저 진단금 많이 지급해봤는데 수술비 지급해본 적 아직 없습니다. 약관의 수술이라고 하는 그 뜻도 약관에 굉장히 제한적으로 기술되어 있는 게 맞고, 그쵸? 실제로 약관에 기술되어 있는 대로 생체의 절단, 절제 등을 안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혹하지 마시고, 물론 특약은 뇌혈관 수술이나 허혈성 수술 특약은 넣되 여기에 너무 목매지 마시고 진단금이 더 중요하다는 점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질병 후유장애 특약도 보완하면 좋을 것 같고요. 가입하는 김에 운전자 특약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민식이법이다 말 많았잖아요. 그래서 신규로 운전자를 따로 넣으려고 하면 최소 보험료 때문에 10,000원은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특약 넣을 때 같이 운전자 특약을 한 개 보험에다 넣어버리면 한 4,000원 정도면 충분히 넣을 수 있거든요.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 넣을 수 있으니까 그때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수술 특약 만약에 기존에 없다면 1호종 수술 특약 넣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부족한 기존의 보험의 진단금이 부족하다 그러면 조금 더 보완하는 거예요. 요 진단금에서 이제 암 진단금을 보완을 해버리면 금액이 좀 높아지겠지만, 요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보완한다고 해서 거의 한 4만원에서 7만원, 많게는 7만원, 한 5만원 정도에서 보통 리모델링이 끝나는 겁니다. 기존 보험이 나쁘지 않다니. 이해가시죠? 근데 이 5만원이 만약에 부담스럽다 그러면 기존 보험에서 조금 후순위에 있는 것들 특약을 좀 감액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근데 웬만하면 여기에 요거만 플러스해서 가는 게 조금 더 낫다라는 거죠. 기존 보험 다 해지해서 새로 넣으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가져가는 게 베스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험의 해지는 한순간입니다.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리모델링은 기존의 병력을 반드시 고려해야 되고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보험들의 보장을 잘 분석해서 보완하는 개념으로 가져가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보험이 엉망이라면 물론 어느 정도 손을 대야 되겠고, 가입한 보험이 최근에 가입한 거면 전면 리모델링을 할 수도 있는 거겠지만 비교해보고, 그게 아니라면 제가 지금 이야기한 대로 보수적인 관점으로 리모델링을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병선이었습니다. 얼마 안 남은 연말 잘 보내시고요. 새해 잘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